공터는 경험의 숲. 그말 공터 라디오. 지상 최대의 청소년 팟캐스트를 꿈꾼다.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모든 이야기. 웰컴 투 더 역사 공부 왜 해야 할까요? 역사를 모르면 과거 선조들이 했던 잘못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역사에는 if를 보통 되진 않아가지고. 이것도 명언인데 역사에는 if가 없다. 오케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컴 투 더 키리쇼의 호스트 진행을 맡은 키리입니다.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유스 카페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놀이터입니다. 유스 카페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정말 다양한 청소년들이 방문하는데요. 하나같이 참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에피소드 잘 들으셨나요?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저희 진예준, 최유성 유스 카페를 대표하는 축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유스 카페, 나아가 공릉동 아니죠? 혹은 어쩌면 노원구까지 대표할 수 있는 역사 전문가 백도하님을 모시고 오늘 역사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 바보 진예준입니다. 지난화에 나오셨죠? 네. 지난화에는 축구 전문가로 나왔지만 이제 바보가 됐어요. 네, 이번에는 하필이면 또 주제가 역사로 바뀌는 바람에 네, 그렇지만 자신 있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를 대표하는 역사 전문가 백도하입니다. 일단 태론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나이는 5학년입니다. 또한 제가 역사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저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좋아 보인다. 한국사 그렇죠. 검정? 사실 지난화 에피소드 축구 전문가라고 예준이와 이제 유성이를 소개했지만 그게 축구 전문가라는 게 사실 그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 축구를 아주 잘하거나 혹은 아주 잘 알거나 하는 사람한테 제가 임의로 붙였던 칭호인데, 이거 진짜네. 이외진. 이게 왜 진짜? 백도하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백도하님은 한국사 능력 자격증 2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공인 역사 전문가입니다. 일단 소개 어느 정도 했지만 제가 진예준님은 또 재출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재출연하신 건 또 처음입니다. 최초의 인물이신데 근황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 키리쇼 출연하고 나서 좀 어떤 일상을 보내셨는지. 키리쇼 찍고 나서 이제 길거리에 보면요, 이제 현수막이 걸리고 그리고 네. 그 하늘에 날아가는 항공사 비행기 마크에 제 이름이 이렇게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봤는데 이제 예준이의 어떤 기념하는 키리쇼 출연을 기념하는 어떤 네. 문구들이 적혀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학교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 사진을 찍느라 제 손이 너무 바빴어요. 친구들이 교실 가자마자 갑자기 셀카 네. 막 찍재? 네. 우와. 선생님도 찍자 했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제가 가운데 센터 해가지고 이제 그랬습니다. 거의 그 지난번에 손흥민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네. 거의 그 손흥민 선수의 퇴근 후 일상을 직접 체험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막 팬들에게 친절하게 좀 인사해주고 네, 사진도 그게 찍어주는.
마이크 입에 대주세요. 인성도 되게 비슷합니다. 예, 손흥민 선수와 인성도 비슷한 진예준님 키리쇼 출연 이후에 아주 인기가 치솟고 있고요. 백도아님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좀 전문가로서 나오시게 되는데 약간 좀 긴장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껏 부푼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키리쇼 출연 딱 결정되고 나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일단은 제가 키리쇼에 감히 출연해도 될지 이런 귀한 곳에 일단 걱정 반 기대 반이 제 감정이었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자료 조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딱 갔더니 다음 주였던 거예요, 녹화가. 그래서 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 와서 오늘 이 토크쇼는 키리쇼의 메인 토크쇼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아, 벌써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댓글이 달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이번 화의 컨셉은 저희가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입니다. 제가 사회자이긴 하지만 역사 여행을 떠나는 버스 기사님은 사회자인 제가 아니라 바로 역사 전문가 백도아 선생님이십니다. 백도아 선생님이 태워주는 버스를 타고 저희가 역사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이 여행에 참여하게 된 심정을 좀 진예준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평소에 역사 공부를 좀 좋아하셨나요? 역사 공부를 제가 역사에 대해 재밌다고는 느낍니다. 하지만 네. 역사 이해가 잘 안 돼서 공부를 별로 안 했던 편인데 이번 여행으로 네. 백도아 전문가님께 역사를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준님은 지금 6학년이시잖아요. 네. 그 이번 연도 역사는 좀 어느 범위까지 배우셨나요? 지금 6학년 작년에는 그 이제 역사에 배웠지만 지금은 지리 그 나라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역사 공부 작년에 했었을 때 좀 기억나는 거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겠죠.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예준님, 제가 이거 TMI 질문이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역사 공부는 조금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네.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공부가 있다면 무슨 저요? 과목이십니까? 네. 영어하고 수학이요. 영어하고 수학. 오케이, 한번 영어 수학 전문가 특집 때 그거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버스 기사님에 대한 소개를 또 해볼까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소개는 아까 전에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알아가는 시간 가질 텐데요. 백도아 선생님은 역사 공부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솔직히 안 믿으시겠지만 얘기하자면 5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5살 때부터? 사실 역사보다는 원래는 세계를 좋아했어요. 세계. 그래서 뭐 7살 때 제가 나라 이름을 다 외우기도 했고 국기 보고. 수도도 외우셨나요? 네, 지금 외웠어요. 오, 혹시 깜짝 퀴즈 내도 될까요? 네.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와, 그건 저도 알았습니다. 와 이거 찐이다. 와 진짜.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우와. 쿠알라룸푸르인데. 쿠알라룸푸르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역사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오늘 진예준님 지금 세계 오늘 6학년 때 지리 배운다고 갑자기 이제 한껏 들뜬 모습을 지금 제가 보여줍니다. 그 네. 실과 시간에 네. 이 퀴즈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쿠알라룸푸르에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이름이 왜죠? 그러면 저도 쿠알라도 아니고. 한번 진예준님한테 한번 저도 깜짝 퀴즈 한번 역사 상식 한번 내보시죠. 역사.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무엇일까요? 고조선. 오. 이거 밀리지 모르면 않아. 이거 역시 모르면. 한 학년 선배 차이 은근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백도아 선생님 5학년 때부터 역사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백도아 선생님이 12살이니까 거의 만 7년 정도 역사 공부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 보통 뭐 어느 정도 가정에서의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억지로 시키라고 해서 7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가 마음이 있고 호감이 있어야 그렇게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건데 백도아 선생님은 역사 공부가 왜 그렇게 좋으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라디오 하는 것에도 역사가 있고 라디오의 역사. 네. 네. 또
우리 센터의 역사도 있고 아,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의 역사. 모든 것엔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아 나도 역사를 남들에게 알려주고 또 재밌게 배워봐야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역사 공부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나 깊은 고민에서 엿볼 수 있는 역사에 대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진예준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역사 공부를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저로서는 도저히 그쪽 넘볼 수 없는 그런. 뭐 게임 공부하시는 거랑 비슷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사 여행 떠나 보겠습니다. 자, 진예준 선생님 안전벨트 매주시고요. 네, 안전벨트 매주시고 딸깍딸깍 매주시고. 자, 일단 우리가 이번에 당일치기 여행입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좀 발달했네요. 아까 앞서 나왔죠. 한국 최초의 국가라고 했나요? 여기 네.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 나왔는데 고조선부터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 반만년이라고 하나요? 네, 5,000년 정도 되죠. 네, 5,000년 5,000년. 정도 되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 이거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러면 그쵸, 시간이 없지. 여행 시간이 저희 한번 그러면 거의 100회 나와야 합니다. 그니까요. 그럴 수 없으니까 역사 전문가 백도환 님이 꼽은 가장 매력적이고 좋아하는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자, 백도환 선생님은 우리의 역사 중에 어느 시기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조선시대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조선시대라. 조선시대는 혹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저도 그게 조선시대라고? 궁금했어요.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그 년도부터 1910년까지 국컴퓨터의 전까지를 보통 조선시대라고 합니다. 대략 오. 500년 정도 됩니다. 멋지다. 와, 저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500년 정도 되는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어느 여행을 떠나야 할까요? 일단은 조선시대에는 이제 우리 화폐를 보시면 다 조선시대 인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1,000원짜리 누구죠? 1,000원짜리 1,000원짜리에 인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조선시대에서 백도환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역사 인물을 소개하는 거를 이번 키리쇼 16화의 주제로 삼을 예정입니다. 어떤 인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100원짜리에 나오시는 네. 충무공 이순신님을 존경합니다. 충무공 그게 이순신. 무슨 뜻이죠? 충무공이라는 건요 장군의 호칭인데요. 이순신 장군 말고도 남이 장군, 그 진주대첩의 김시민 장군 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은 큰 공을 세우셨는데 왜 100원짜리에 한반도 5,000년 역사, 그 중에서 조선시대 500년 역사 중에서 이순신 장군님을 가장 존경하신다고요? 사실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은 다 알려져 있는 분.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않을까요? 여기 진예준 님도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아주 이순신 장군님 유명하신 분인데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명대사 있죠. 명대사 아나요? 이순신 장군님 명대사?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네, 거의 뭐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명대사를 남기셨는데 사실상 저는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던 선생님이 태워주는 버스에 타게 된 건데요.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오늘 저 키리 진예준 님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백도화 선생님이 생각하는 내가 손꼽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 왜 좋으세요? 일단은 이순신 장군님께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일화는요, 이순신 장군님이 과거 시험을 보던 도중 29살에 말에서 떨어집니다. 말에서요? 네, 아우, 과거 말이 시험이 뭐- 실기 시험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무술 시험 같은 건가? 시험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시험이 말을 타고 뭔가 하는 그런 그런가 봐, 시험은 그런가 봐. 거의 떨어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갑자기 버드나무 밑으로 가셔서 어. 나뭇가지를 뜯어서 팔을 감쌉니다. 어머 그 깁스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다시 말에 올라타셔서 네. 비록 탈락했지만 끝까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라면은 거기서 아프니까 일단 이 시험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일에 떨어지면 일단은 사실상 일단 망한 합격하기는 건데. 어렵지. 망한 건데. 거기서 또 뭐 이제 어. 와, 그냥 나 대단하십니다. 집에 갈래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 거야. 그 시험 네. 그 시험의 마음가짐으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은 큰 역할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이순신 장군님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용기와 불굴의 정신. 이때부터 벌써 엿볼 수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이후에는 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장군이 된 이후에는? 이순신 장군은 32살에 과거에 급제하셨어요. 아, 결국 패스하셨구나. 당시에 무과 급제 나이가 평균 34살이었으니 늦은 편은 아니었어요. 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원래 이순신 장군은 육군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육군. 우리가 아는 거는 해군 이순신인데 바다의 전설 이순신인데 처음에 육군이셨다고요? 왜 바뀐 거죠? 원래 육군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해군? 그게 원래 함경도에서 하시다가 일하시다가 나중에 저희 전라남도 진도로 배정받게 되십니다. 다시 보직을. 그랬다가 다시 쫓겨나면서 함경도로 와요. 그러다가 거기서 녹둔도 전투가 있었는데 저희 러시아랑 북한 국경 전투 근처인데 그때 이순신이 이일 장군에게 지원 병력을 요청했으나 거절했어요. 그래도 이경록 씨와 둘이 전투를 치러서 승리했는데 잠깐만 지금 그게 육군 시절의 이순신 선생님인가요? 네. 와 우리가 항상 뭐 명량해전 뭐 한산도 대첩 뭐 이런 거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육지에서 싸웠을 이순신 선생님의 모습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하는 네. 전투는 육전인가요? 그렇겠죠? 그렇죠. 맛있겠다. 이거 그치. 좋았어. 좋은 드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흥민으로 치면은 지금 아주 탑 공격수로서 활약하고 있지만 미드필더로 뛴 처음에는 거죠. 수비수로 뛴 거지. 오, 수비였다가 중앙 갑자기 미드였다가 갑자기 했다가요.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면 해군으로 임하시게 된 겁니까? 지금 하던 말 네, 네네네. 해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거기 있던 이일이 모함을 해가지고 네. 일처럼 백의종군을 합니다. 보직해임. 이일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합을 맞추던 육군 장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순신의 상관이었습니다. 아 이순신의 상관. 상관이 뭔 뜻이죠? 이순신의 상사. 상사.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대리라고 치면은 이 사람 부장인 거야. 아무튼 예, 일단 그래서 보직해임에서 다시 맨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신과 가까운 사이였던 유성룡이 당시 좌의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추천을 해서 해군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처음에 32세의 과거를 급제하고 나서 총망받는 육군 장군이 되었는데 그 상관인 이일인가요? 네. 이일 선생님의 모함에 빠져서 백의종군 그러니까 이제 유니폼을 벗은 거지. 근데 유니폼을 벗었는데 강제로 2군으로 내려간 거야. 만약에 육전이 그 뭐냐 저 계속했으면- 말 좀 정리할게요. 유니폼을 벗었는데 이제 다른 데서 러브콜이 온 거지. 이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아무 소속 없이 냅두기가 아깝다. 그러니까 해군으로 보내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유성룡과 매우 친한 사이였는데 유성룡이 딱 이 사람은 육군보다 해군에서 더 뛰어나겠다 생각하고 야 그러면 그거 약간 친구가 꽂아준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야 이거 친구 이순신 장군 자체가 워낙 성품과 또 실력이 있었기 능력도 때문에 그리고 그 인복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자, 오케이. 이순신 선생님에 대한 정보들, 이거 어디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저희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를 좀 백두한 선생님 스타일대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임진왜란에 대해서 진여주님은 알고 있나요?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명대사를 남기고 죽었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오케이. 이겼다는 거는 아는데. 그래, 그 전쟁이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백두한 선생님이 꼭 한번 저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 임진왜란 당시에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이 3대 대첩이었는데요. 그게 3대 대첩입니까? 네. 임진왜란 3대 대첩. 첫 번째 한산도 대첩, 두 번째 진주 대첩. 진주 대첩, 세 행주 번째 대첩. 행주 대첩.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산도 대첩이군요. 오케이. 한산도 대첩은 거북선을 사용한 전투였는데요. 그게 임진왜란이 4월 13일에 발발했는데 하루 전에 거북선을 만듭니다. 하루 전에? 네. 전쟁 하루 전에? 그게 네. 안 됐다면은 그럼 어떻게? 모르죠? 역사에는 if를 보통 되진 않아가지고. 아, 이것도 명언인데 역사에는 if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한산도 대첩 같은 경우는 이 지도를 보시면 당시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위쪽 골목이 있었거든요. 이쪽을 전내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일본군이 1번군 73척 그리고 나머지 선척을 해서 총 133척이 여기 133? 저기 어. 전내랑 안으로 들어와요. 도랑 그리고, 안으로. 네. 판옥선 세척이 유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바깥쪽으로 끌고 나옵니다. 한산도 앞바다로.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은 하객진을 펼치면서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숨겨왔던 114척을 다 보여줍니다. 그걸 뭐라 하죠? 하객진이라고. 그게 뭐지? 하객진. 당시 이 작전에서 사용할 수 있던 이유는 일본군의 배랑 조선의 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어떻게 다 네, 일본군의 배는 V자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앞이 뾰족했구나. 앞부분이 V자인 건가요? 아니 중간 부분이 V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일본군의 장점은 배의 속도가 빠르다. 네, 네, 한국의 특징은 뭔가요? 한국의 판옥선은 배가 U자입니다. U자. 네, 당시에 일본은 V자여서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 전환을 하면 튕겨져 나가는구나. 넘어집니다. 대신에 판옥선은 느리지만 안정성이 있구나. 안정적이어서 딱 예를 들어서 대포하는데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측에서 빵 쏜 다음에 돌려요. 그다음에 좌측에서 그쪽에 있는 걸 빵 써요.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판옥선이 훨씬 좋네. 좋네요. 근데 대신에 이 일본의 배는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역시나 그 최 장군의 어떤 전략에서 승패가 결정나겠네요. 그러니까 이순신 선생님의 전략의 승리인 거지. 어떤 장비빨이 아니라.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 아까 설명했다시피 근데 하객진 자체는 사람들이 하객진을 보자 엄청 놀랐다고 오해를 하거든요. 하객진 자체는 고대부터 육지에서는 썼던 것이라서 엄청 놀라진 않았어요. 다만 일본의 전략은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서 배에 올라타는 것이었는데 판옥선은 애초에 높아가지고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침몰하는 배도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임진왜란부터 이순신 장군님의 TMI까지 소개했는데 제가 혹시 빠뜨린 질문이 있을까봐 백두한 선생님한테 여쭙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이거 하나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나요?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싸움에서 23전 23승으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손자병법을 보면은 훌륭한 장수는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명언인가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순신 장군은 최고의 장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야, 그때 인스타그램 있었으면 이순신 선생님도 사진 올리셨을까? 전투 중에 갑자기 폭탄 날아오는데 폭탄 앞에서 셀카.
1번 거 침몰한 거고 샵 1번 샵 대승 샵 1번 겁나 약하네. 만만한 일본. 오케이, 이렇게 백도와 역사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진예준 축구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여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의 역사, 조선시대의 역사,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에피소드까지 아주 집중해서 다뤄봤는데요. 자, 이제 두 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역사 여행을 마쳤는데 우리가 역사 공부가 약간 따분하고 지루하더라도 그래도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건 백도환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역사 공부 왜 해야 할까요? 역사계에 명언이 있습니다. 역사를 믿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와 멋지다. 그 한마디로 역사를 모르면 과거 선조들이 했던 잘못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두 번 다시는 그런 선조들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오. 진여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 공부가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출연 소감 묻고 싶어요. 진예준 선생님은 이제 라디오 키리쇼 2회 연속으로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러다가 제 명목이 이렇게 좀 평판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역사 왜요? 바보라고. 괜찮아, 또 축구 이야기로 만회하면 되지. 이러다 3회 4회 계속되고 그리고 있어요. 요새 사람들은 지식보다는 인성 보더라. 아 맞습니다. 네. 제 인성이 좀 예준 선생, 그치, 예준 좋은 선생님이 되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임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더 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백도환 선생님은요, 라디오 첫 번째 출연하셨는데 팬이 좀 생기지 떨리시진 않았어요? 그건 뭐랄까 일단 너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거의 이미 말을 제가 못한 것 얘기한 같아요. 것보다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쫙쫙쫙쫙 넘기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못 담아 드리는 진행을 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에이 근데 제가 너무 네. 많이 출연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꼭 역사가 아니더라도 또 출연하고 싶습니다. 백도환 선생님이 이렇게 입담이 되게 좋으시고 지식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지식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말로도 이렇게 술술 잘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웰컴 투 더 키리쇼 이렇게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셔서 유익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여준 선생님도 아주 재밌고 귀엽게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웰컴 투 더 키리쇼 엔딩 코멘트 외치고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텐션 높일까요? 그 역사 공부 하다가 이게 끔뻑 졸았던 사람들 눈이 떠지도록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자, 웰컴 투 더 키리쇼!